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저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저번 이야기에서는 박사과정에 운 좋게 입학을 하게 되고 계속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였지요. 저는 대학원 공부를 하기 전인 1989년 9월에 교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직장이었고 저 나름의 꿈을 이룬 터라 교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꿈은 꾸지도 않았습니다. 교사가 된 초창기에 저희 안식처가 된 곳이 있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앞의 한 레코드 가게였습니다. 교사 초기에 저는 나름 문화활동을 한다고 첫 월급을 받은 날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레코드 가게에 들러서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받은 날에 또 다른 레코드 가게에 들러서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대학교 앞에만 레코드 가게가 4군데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형제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의 작은 사장님에게 들을 만한 클래식 음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작은 사장님께서 커피 한잔 하시겠냐고 해서 그렇게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는 항상 거기에 들러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게 된 때에도 저는 그 레코드 가게에서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논문을 읽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들르든 대학원을 마치고 와서 들르든 그때부터 저녁 11시까지 그 가게에 앉아서는 끊임없이 영어로 된 제가 복사해온 논문을 읽었습니다. 앞편에서 말씀드린 저널 오브 페트롤로지의 논문을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새로 찾은 논문을 읽고 하는 사이에 외국 논문집과 우리나라 논문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외국의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장비를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비의 제약 등이 있었겠지요. 많은 장비를 활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내에는 장비가 없는 것도 많아가지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었고, 제가 그 논문의 분석 장비를 쓰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화산암 분야에서 보자면 특히 화학적인 자료를 많이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석이란 것이 결국 화학물질로 된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으로 화학 분석을 하고 그 화학 분석 자료를 아주 적절히 논문의 주장에 근거로 접목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의 논문집에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논문집과 차이가 특히 나는 것은 토론이었습니다. 외국 논문집에서는 어떤 경우에 제일 마지막 쪽에 비판 논문을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그 비판 논문과 함께 원 논문 저자의 반박 논문이 함께 실려가지고 아주 활발한 학문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질학 관련 논문집에서는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또 소소한 차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논문을 통해서 공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읽은 논문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 싶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중요하다고 싶은 느낌이 드는 부분, 그런 곳에는 밑줄을 쳤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화학적 물질이 어떻다면 어떤 근거로 적용된다 이런 것들 경우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밑줄을 친 구문 뒤에는 누가 언제 그 사실을 적시했는가 하는 인용 논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사가지고 그 인용 논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인용 논문의 개수가 100개 정도 되는 시점에 다시 연구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인용 논문을 찾아가지고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논문은 겨우 5%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논문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자료였죠. 또 그렇게 해서 복사한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리고 원 논문 읽었을 때의 논문에 밑줄 친 구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의도하는 바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복사한 논문의 양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본소에 제본을 맡겨가지고 제가 귀하게 찾은 논문들을 어디 망치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 개인적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저희 공부를 도와주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다른 활동을 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석사과정 2년차였을 때 지구과학과에서도 지질학 전공자의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석박사과정 지질학 전공자들이 이상원 교수님, 윤성호 교수님 두 지질학 관련 교수님들의 주도하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지질학 공부를 하는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매주 한 명 또는 두 명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의 공부였는데 저는 박사과정 입학에서부터 그 공부 그룹에도 합류를 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지구과학과 대학원생들이었고 저 혼자 지질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논문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한 주 걸러 한 번씩은 제가 발표를 자처하였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발표를 함으로써 저 자신을 발표하는 의무에 가둠으로써 저를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킨 그런 상황으로 저를 몰아붙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학교 근무 중에도 수업시간 이외의 빈 시간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면 논문을 읽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야기만 너무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학술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과정 1년차 때의 저희 학술 활동은 저희 석사학위 논문을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 일이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보완을 해가지고 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투고 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 투고한 논문이 쉽게 학술지에 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 석사학위 논문으로 학회에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학교에 하루 연가를 내고서는 저 혼자 KTX를 타고 그때 발표장이 경북대학교였는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학회 발표장까지 가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하루 먼저 도착하여 계셨습니다. 학회 발표를 처음 하던 때도 석사학위 발표를 할 때만큼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마쳤는지도 모르게 발표가 끝났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저희 슬라이드 자료 중에서 천승산에 있는 돌밭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저것이 주빈기의 근거라 하시면서 저에게 다음에 저곳을 안내해 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다음에 안내를 하든 그렇지 않든 하기에 성함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좌중이 술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강원대학교의 원종관 교수님이셨는데 학계 원로를 이제 신참 연구자가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날 학회가 끝나고 간친의 자리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억지로 그분께 소개를 해서 그때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하긴 하였지만 하여튼 저희 첫 학회 활동은 정말 뭣도 모르는 채 치러졌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논문을 정리하고 다듬어서 낸 논문이 1996년 암석학회지에 실렸는데 그것이 저 이름을 달고 학회지에 실린 첫 논문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 끊고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